네, 김재희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약간 특수공. 트럼프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큰 공입니다. 왜 큰 공이죠? 보통은 이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인데 트럼프가 쏘아 올린 큰 공. 너무 여파가 커서 글로벌 경제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변동성을 너무 키우고 있다. 저희가 하루하루 트럼프 입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네. 아, 진짜 피곤하네. 그림만 봐도 피곤한데요. 저희가 지금 난리를 만들고 있어요. 국장을 투자하는데 이 트럼프의 말을 새벽까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있고. 맞습니다. 네, 요즘 이제 투자하기 좀 어려운 때입니다. 네. 오늘 또 코인은 또 많이 올랐는데요. 네, 오늘 코인 좋습니다. 오늘 봤을 때 75,000달러 넘어가고 있고요. 곧 76,000달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와.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에어포켓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제 비트코인이 72,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8만 달러 선까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상승 요인이 조금만 쌓여도 곧바로 8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빠르게 지금 72,000달러를 넘어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박상혁 편집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75,000을 넘어가면은 무조건 8만까지는 또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고 어제 상혁 편집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날 기준으로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고요. 비트코인이 어제도 상승 마감을 해서 오늘 그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8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한 1년여 만이죠. 이렇게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일은 아주 드문데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장도 전날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다들 기분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너무 그죠? 좋고 네. 나스닥도 너무 좋고 다행입니다. 코인도 좋습니다. 디지털 자산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어제 이제 미장이 오른 이유는 앞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좀 소개만 해드리자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미장도 오르고 이제 또 미장이 오르니까 코인도 좀 더 상승세를 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됐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조기 가능성 언급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 언급 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이란 쪽에서 좀 협상을 하자고 했지만 우리가 거부했다라고 했는데 또 이란 쪽에서 우리는 그런 적 자체가 없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아예 부인을 또 했고 또 요번에 호르무즈 건도 그렇고 지금 계속 말하는 족족 아니다라고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이란이. 네, 거의 트럼프 거짓말쟁이인 상황인데 트럼프는 협상안도 얘기하고 했다라고 하지만 이란 쪽에서는 강경하게 그런 적 없다. 우리는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제 협상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또 뭔가 어떤 이유는 있겠지. 생각이 있으니까 또 그런 말을 하고 있겠지라고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편집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트럼프는 참치와 타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용두삼이었던 적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타코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해서 트럼프는 항상 도망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치킨 아웃이라는 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도망가다. 겁쟁이들한테 많이 쓰인 얘기인데 이제 트럼프가 항상 이제 처음은 좀 거창하게 나가잖아요. 강하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강하게 한 3수 정도 세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타협을 한다 이런 건데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먹히긴 했어요. 뒤에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베네수엘라 때나 마두로 때나 어느 정도 먹혔는데 사실 지금 이란은 약간 트럼프의 계산에서 어긋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건 제 의견인 게 아니라 뉴욕타임스나 블룸버그 이런 좀 외신 매체에서도 좀 트럼프가 약간 궁지에 몰리고 있다. 좀 계산이 잘못되고 있다. 오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견조합니다. 네. 지정학적 긴장이 오히려 약간 비트코인 좀 빠르게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이죠. 번스타인에서도 최근에 보고서를 이제 내고 현물 지수 상장 펀드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아이빗 같은 거죠. 블랙록에 이제 자금 유입이 많이 들어오고 기업 자금들도 계속 이제 수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급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기존의 위험 자산과 좀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좀 극단적으로 안전 자산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기간적인 안전 자산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단기다. 왜냐면 장기적으로는 항상 비트코인이 금과 항상 커플링 되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비트코인이 약간 금이 올라야 될 때처럼 혼자 오르고 있는 건데 금은 안 오르고 뭐 이런 건 이제 원유나 이제 달러 인덱스 쪽에 좀 더 국채 수요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도 오르고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다른 자산들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몇 번씩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런 걸 학습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걸 좀 기대하면서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10월 고점이 비트코인이 거의 10만 6천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던 상황에서 좀 이런 이슈가 터지고 저가 매수로 좀 빠르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ETF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또 기관 참여도 많이 되고 하는 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탈중앙화이고 약간의 야생마 같은 그런 매력이 있었던 건데 그런 매력들이 반감되면서 본질이 좀 흐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 비트코인이란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한 군으로 넣고 약간 해지용 대체 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적은 부분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비트코인이 금과 반대로 가고 이런 나스닥과 함께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장을 쉽게 보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대부분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군에 좀 몰빵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기존과는 좀 체질이 달라져서 시장을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비트코인의 탄생에 의해서 좀 멀어진 부분이 부정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ETF 흐름도 사실 보면 기간이 정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속 5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이제 암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잘 적어뒀는데 7억 6,700만 달러가 들어온 거고 이게 하나로는 1조 1,4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일주일 안에 들어온 건데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게 원래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는 잘 올라왔던 그 ETF 자산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이후로는 이렇게 순유입이 이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보면 막 4일에서 끊기고 3일에서 끊기고 하는데 네. 이번에 5일 연속 들어왔다는 건 이 흐름을 되게 기관 투자자들이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 좋은 시기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안심하고 따라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아직까지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되듯이 지금의 비트코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 네. 오히려 이러한 공습 이후 비트코인이 이제 빛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또 아시아 쪽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기관 이런 ETF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도 좀 수혈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아의 스트리티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인데요. 지금은 DAT,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는 비트코인을 좀 전략 자산으로 삼아서 약간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띄우는 방식인 건데 이 메타플래닛이 원래는 일본의 호텔 숙박 기업이었어요. 네, 이제 작년쯤부터 좀 본격적으로 우리는 비트코인을 살래, 우리가 이제 아시아의 스트리티지가 되겠다 선언을 하고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 건데 얘네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아예 이제 메타플래닛 벤처스라는 이런 비트코인 금융 인프라 투자 회사도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일본 회사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지만 해외 프로젝트나 기업들한테도 선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내부적으로는 호재로 또 작용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예전에는 다른 산업에 좀 종사하고 있던 기업들이
갑자기 DAT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본업에서 좀 약진을 하지 못하고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새롭게 뜨고 있는 DAT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업에 좀 가치를 부양하고 또 좀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에 있어서 양가적인 시선들이 있기도 합니다. 본업도 잘 못하는데 그냥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뭐 같이 띄우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스트래티지는 사실 지금의 전략이 잘 먹히고 있어서 좀 더 이 부분을 지켜보면 전 좋을 것 같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치가 있죠.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스트레티지에서 발행한 연구 우선주인데 어제 이제 상혁 편집장님께서 너무 발음이 어렵네. 스트레티지가 네. 이제 연구 우선주를 이번에 팔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좀 대량으로 매집할 것 같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제가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게 세일러 트래커라고 마이클 세일러가 워낙에 자주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장에서 어떠한 좀 약간 지표처럼 읽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일러 트래커라고 비트코인을 세일러가 어떻게 샀느냐라는 걸 좀 도식한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여기 세일러 트래커라는 게 아예 나와버렸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보이시죠? 이게 네. 이제 세일러가 이제 스트리티지가 언제 비트코인을 샀고 얼마큼 샀는지를 이 크기로 또 잘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22,337개라는 막대한 또 양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공이 제일 크네요. 네. 거의. 오늘 동그라미가 많이 큽니다. 네, 많이 네. 샀고요. 이 자금을 조달을 해서 또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본인의 이제 그 DAT 기업으로서의 좀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고 또 보시면 이 스트리티지의 또 다른 좀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신흥 스트리티지죠. 미국의 이제 스트라이브라는 회사인데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스트라이브조차 DAT 기업인데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기업인데 이 스트리티지 우선주를 매입을 해서 자기의 지금 좀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재무적으로 좀 돌파구를 모색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트래티지는 저 발음이 스트래티지. 아니 본토 네, 발음이 나오셨는데 네. 우선주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지금 사고 또 스트라이브는 스트래티지의 우선주를 또 사고 네. 있고 이 우선주를 사서 비트코인을 살 만한 자금이 아직은 동원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회사 사정상 네. 이 연구 우선주를 사면 배당이 12%가 넘기 때문에 좀 수익성도 개선을 하고 간접적으로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좀 전 재밌게 보여서 가져와 봤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업에 뭐 그런 궁금증도 들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가격에 너무 기업의 운명이 이런 가치가 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 예전에 이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을 때도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잘 통해서 이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지만 사실상 비트코인 빼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런 우려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장이 너무 좋을 땐 사실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기도 해가지고 이 기업에서 DAT 하는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기업들의 좀 상황을 보고 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비트코인이 약간 이란 전쟁 시기에서 뜻밖의 승리를 하고 있어서 뭐 이제 이건 전날 기준이어서 지금은 더 상승률이 높아졌을 텐데, 네, 뭐 혼자서 이제 2주 만에 8% 급등하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한 5, 6% 정도였던 것 같은데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3%가 또 넘었고 오늘 또 올라가지고 한 9에서 10% 정도 상승을 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기사들도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전쟁 중에 이렇게 급등을 하다니 네. 그렇죠. 비트코인에 좀 새로운 그 역할들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분석들이 실제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초반에 제가 그냥 그동안 기사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기사들을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도 뭐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이 이제 장 마감 없이,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 장 마감 없이 7일, 24시간 거래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비트코인의 새로운 좀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에 좀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이 기사들이 나오기 일주일 전부터 사실 김재희 편집장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네. 이제 월스트리트 네. 저널이라던가 CNBC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격 발견 대단하십니다. 기능이 굉장히 지금 잘 먹히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뒤에 가서도 재밌는 얘기가 또 있는데, 이 트럼프 하면 사실 약간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실제로 비트코인 덕분에 이 트럼프의 자산이 1년 동안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을 하면서도 이렇게 순자산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히려 대통령을 해서 많이 늘었지 않나라는 외국의 보도도 있는데요. 포브스가 얘기하길, 이제 보도하길, 트럼프 대통령 순자산이 1년 동안 14억 달러나 증가해서 지금 65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한 건데, 이게 대략 한 9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거든요. 9조 원이 넘네요. 조만장자 트럼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조만장자. 네, 백만장자 아니고 억만장자도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이 디지털 자산으로 부를 많이 축적한 대통령인데, 보면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것도 어제 이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런 토큰 판매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자기네 이제 트럼프 미디어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많이 늘리고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순자산 순위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포브스에서 나온 이제 차트인데, 이 파란색이 지금 대통령 트럼프의 약간 그 자산 증가 추이고, 여기 현재는 645위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645위로 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상당히 떨어졌었죠, 순위가. 근데 네, 대통령 1400이었는데. 되고 네, 난 후에 거의 반 이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계단을. 상당히 많이 부를 축적했다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것들도 있는데요. 이건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모았냐라는 걸 좀 오피니언으로 냈고, 이제 이 기사 중에 좀 로이터 통신을 좀 인용 보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이 성장 산업이다 보니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약간 이런 정책 쪽에도 트럼프가 많이 개입을 하고 서포팅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UAE에 있는 한 투자 회사가 이제 트럼프 이 회사에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사서 좀 약간 로비 비슷한 식으로 했다라는 이런 그 기사들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약간 트럼프 대통령에 좀 관련된 디지털 자산들을 사서 본인들 쪽으로 유리한 좀 정책을 풀어내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간혹가다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면은 사실 팩트체크가 어느 상당 부분 됐다고 봐야 되는 기사일 텐데요. 이렇게 정치와 비트코인이 점점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우려도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또 저희가 지금 디지털 자산을 계속 볼 때 이란과의 그 갈등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지는 좀 물음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트럼프가 취하는 입장과 이란 쪽의 입장이 너무 대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란 외무장관이 어제 이제 새벽에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이 휴전 협상은 요청 안 한다,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보시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네. 아라그치 장관이 이란이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자위를 하겠다. 라는 이제 좀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란을 공격할 때는 뭐 베네수엘라쯤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하면서 손쉽게 이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국가로 이제 포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하메네이를 좀 폭격을 해가지고 이란의 좀 최고 지도자를 좀 사살을 하고 하면 내 말을 잘 듣는 국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떨어진 지지율도 올리고 좀 여러 가지 트럼프를 둘러싼 의혹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란이 그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종교적인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거세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와중에 또 모스타바도 선출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경고에도 이제 모스타바가 이제 후계자로 선출이 됐고, 사실 그동안 공식적인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성명도 대독을 했기 때문에 모스타바가 정말 살아있는 게 맞냐라는 의혹들도 많았는데, 모스타바가 이제 푸틴의 도움을 받고 러시아로
옮겨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모지타우가 또 너무 유명한 강경파 일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이란의 좀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에 이송돼서 치료 중이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럼 트럼프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걸 분명히 예상은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란을 공격했을까 저희가 또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아니, 트럼프는 도대체 왜 무엇을 얻으려고 이란을 공격했을까 이제 보면 뭐 처음에는 뭐 임박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뭐 이란의 미사일을 파괴할 거다. 그리고 미사일 생산 능력을 지금 해체하고 있다라고 하다가 이란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보복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이어가는데 사실 이게 좀 그렇다고 해서 이란을 이렇게까지 공격할 만한 명분이 충분한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시사인에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또 있었는데요. 트럼프식 전쟁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가라는 건데 이제 첫 번째는 뭐 여기서 이 기자분이 이제 언급하신 세 가지 이유가 뭐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 공습 효과다. 그래서 좀 미국의 말을 듣게 만들고 자신을 좀 신화적 존재로 부각시키려는 알파 메일적 전략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란이 이제 공습을 당하기 전에 1월에 반정 부시가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한창 달아올랐을 때라서 이걸 노리고 좀 이란이 약해졌을 때 치자라는 것도 좀 시기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셨고 마지막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의 뭔가 스캔들과 트럼프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을 덮으려고 오히려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네. 그런 뭐 추측 같은 걸 해보신 거네요. 그쵸? 네, 보시면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뭐 약간 음모론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공화당 하원 의원인 토마스 메시 엑스 의원도 지구 반대편 나라 뭐 이란을 공격한다고 해서 앱스타인 파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이어갔고 옆에 네. 그리고 이제 토마스 메시 엑스는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화당 하원 의원이면 트럼프가 공화당인데 왜 이렇게 반대편에 섰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토마스 맥시엑스는 유명한 이제 반트럼프 의원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뭐 앱스타인 파일 공개 문건 공개와 관련한 법안에서 좀 활동했었고 그때부터 트럼프가 좀 완전히 척을 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가 또 당을 또 바꾸기도 했었고 예, 다양한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의 국회의장인 이제 모하마드 바케르 갈리바프도 이제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트럼프가 뭐 이란을 이제 순교시킬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앱스타인 일당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거다라는 이제 이런 게시물도 올렸었죠. 근데 계속 뭐 미국 공화당에서도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란 쪽에서도 그렇고 이 음모론에 대한 언급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앱스타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사실 음모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좀 경도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뭐 유고브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정치 그 포털 사이트 같은 곳인데 통계 사이트인데 이쪽을 보면 유고브에서 2016년도에 글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제 음모론에 좀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왜 2016년도냐면 이때가 그 대선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이때 유력한 후보였던 힐러리를 꺾고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당선이 됐었는데 그때 좀 영향을 줬던 게 피자게이트라는 사건이에요. 네. 이것도 또 앱스타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을 뭐 드리자면 뭐 민주당 인사들이 아동 성착취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 그게 뭐 워싱턴 DC에 되게 인근에 위치한 뭐 코메 핑퐁이라는 피자집과 또 관계가 있다라 해서 약간 그런 치즈 피자라는 은어같이 약간 치즈 피자가 약자를 따면 CP라고 해서 차일드 포르노그래피라고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민주당 인사들이 은어를 사용하면서 아동 성착취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QAnon 같은 이제 마가 중에서도 좀 강성 트럼프 지지자들을 통해서 좀 얘기가 퍼지고 있었죠. 사실 중요한 점은 사실 피자게이트는 음모론이고 앱스틴 파일은 실제로 존재하는 파일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막 섞여버리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지금 또 트럼프를 좀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스타인 파일 뭐 문건이나
뭐 이란이나 해서 좀 트럼프에게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 이제 초기에는 50%가 넘었던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많이 떨어지면서 좀 트럼프가 미국 내 입지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해서 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분들도 약간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막 지지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일조를 했던 큐아논이라는 그 그룹도 그죠? 그 온라인의 그 익명의 포챗이나 레딧 이런 익명의 네. 그룹도 사실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실망을 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지율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앱스타인 음모론이 좀 미국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게 이란 공습 이후에 앱스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확 꺼졌어요.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구글 트렌드 차트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앱스타인 관련된 이제 트렌드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거의 이제 앱스타인 관련해서 유입이 많이 됐었다가 2월 이후로 근데 이란 공습이 이때거든요. 이때 바로 확 꺾이고 이란에 대한 관심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런 걸 예상하지 않았나라는 음모론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2월 달에는 SNS만 켜도 굉장히 많은 미국 분들이 이 파일들을 다 일일이 보면서 이 파일의 내용은 이거다라고 계속 올리고 좀 관심을 요하는 그런 액션들을 취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재밌는 내용으로 가져와 봤고요. 간단하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좀 최근 뉴스들을 알려드리자면 또 다른 음모론이 산업 안에서도 있었는데 음모론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오늘 음모론 특집입니다. 네. 미국 네. 장이 열리면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신 알트코인 중에 하나죠. 리플, XRP가 밀린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한 유명 디지털 자산 트레이더 분이 있는데요. 진짜입니까 이거? 이게 여기 지금 잘려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분이 이제 차트를 분석한 게 있는데 미국 장이 열리는 시기마다 XRP 가격이 내립니다. 실제로 네. 어쨌든 뭐 코인시던스일 수도 있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네. 있지만 내리고 있는 걸 확인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시장 안에서도 다양한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재밌는 기사들도 있고 또 이제 보시면 곧 또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앞으로 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인데 유가 급등 때문에 좀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있어서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동결은 디지털 자산이 좀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좀 오를 것 같진 않고요. 어느 정도 좀 관망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네, 또 재밌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이제 출시가 되는 상품인데 이제 바이낸스가 코스피를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 이 상품을 냈는데요. 이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코스피 투자는 장이 열릴 때만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뭐 3시 반 이렇게 가능한데 이제 바이낸스가 코스피를 추종하는 이제 코스피 이제 ETF를 추종하는 선물을 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가리지 않고 뭐 이제 코스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이제 간접 투자할 수 약간 거기를 추종할 수 있는 상품의 거래가 가능하고 심지어 10배 레버리지도 가능해서 진정한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이쪽으로 좀 가시지도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재미있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그 이후가 좀 기대가 되는 내용이네요. 네. 네. 24시간 트래킹이 되는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라. 네. 세상이 좀 투자하기 편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보니 변동성이 커서 투자자분들은 이란 이슈 그리고 이제 금리 이슈에 좀 집중해서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크립토닷컴 마지막 페이지 하나 소개해 이것도 주시고 한번 좋습니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또 국내에서 또 영향이 있는 뉴스인데요. 이제 크립토닷컴이 KG 이니시스 유명하죠. 이제 PC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쪽과 이제 MOU를 맺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관광 온 외국인 분들이 그냥 본인의 이제 디지털 자산 지갑에서 바로 이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자산 어디다 쓸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결제에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비트코인이나 뭐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가치 자산의 느낌인 경우가 그렇죠. 많았는데 거의 뭐 파킹용 자산이었다는 네. 느낌이라면 지금은 이렇게 결제도 쓰일 수 있다는 맞습니다. 게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면서 나중에 더 많은 이제 사용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시간이 벌써 11시 반이 돼가지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는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장님 모셔가지고요. 또 짚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장님. 감사합니다.